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밥보다 투자 하나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빈센트를 대신해서 오늘 찾아온 백센트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앉아 계셔서 네. 누군가 했는데 혹시 그러게요. 오늘 네. 우리 빈센트가 가정사로 인해서 네, 우리 애기 운동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대타로 오늘 한 자리를 잠깐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백센트님, 네. 인간 하나증권, 네. 여의도 이정재, 네, 네. 오늘은 백센트인가요? 오늘은 백센트입니다. 네, 오늘 뭐 네. 빈센트의 빈자리를 이제 채우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뭐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네. 뭐 1달러 정도 되는 이제 금액인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차곡차곡 모아보려고 한번 백센트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혹시 떨리시나요? 긴장을 안 한다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늘 긴장하는 자세로 임하긴 하는데요. 뭐 오늘은 그래도 시청자 느낌으로다가 오늘 패널에게 이제 질문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 왜냐하면은 이제 빈센트의 빈자리를 저는 못 채우거든요. 예. 빈센트 정도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스마트해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 패널하고 소통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래서 저를 대타로 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또 백센트만의 매력이 있을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백센트라고 해주시네요. 네, 이제 오늘 계속 백센트라고 부를 예정이고요. 네. MC 할 때만 네. 백센트로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우리 백센트와 함께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 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지점장님이신데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의 이종원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터 이종원입니다. 뭐 오늘- 갖다 붙이는 거를 되게 다들 잘하시네요. 네. 네. 저는 오늘 헌터랑 백센트와 함께 하는 거네요. 네. 네. 아니, 자꾸 여의도 이정재라고 하셔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뭐라도 붙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헌터라고 붙여봤거든요. 네. 네. 그래도 뭐 사냥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항상 사냥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사냥을 다니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연휴 때는 이제 추석 때 문어 사냥도 다녀오고. 그 무슨 말이에요? 문어 사냥이라니. 진짜 네. 문어를 사냥하신 거예요? 해남에 이제 문어 먹으러 좀 다녔어요. 네. 해남까지? 해남은 꽤나 먼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뭐 운전해서 갔다 오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운전해서 갔다 왔고요. 한 새벽 4시에 출발하니까 네. 한 3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3시간 반. 네. 그 정도면 혼자서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네, 아내분이랑 혼자서, 뭐 네, 혼자서 운전해서 갔다 왔고요. 독박 드라이브? 그렇습니다. 네. 올라올 때는 6시간. 올라오는 시간. 네. 배로 걸리는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우리 이종원 지점장이 정말 로맨티스트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로맨스? 이제 그 러브 스토리를 예전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썰 좀 풀어주세요. 네. 저기 갑자기 빈센트님이 그리워지는데. 네. 네. 저희 긴 연휴를 끝내고 오랜만에 국장이 열렸잖아요. 연휴 동안 저희가 좀 봐야 할 게 있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제지표 발표도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경제 지표가 많이 쉬었죠. 네. 지금 이제 셧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셧다운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봐야 될 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CPI도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예상을 해놓습니다. 지난달에 보면 2.99% CPI였고요. 근데 실제 나왔던 거는 2.9%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올 거 예상치가 3.0%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가 그렇게 크게 뛰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을 이제 제공을 하는 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12월 제 금리 인하 확률 표입니다. 보시면 12월에 3.5에서 3.7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78.7%죠. 예상 확률이 10월 이번 달 말에 인하할 확률은 한 9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할지는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건상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뛰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들이 결국에는 지금 모든 자산들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사실 안전자산도 그렇고 또 위험자산도 그렇고 다 오르는 장세 같습니다. 이거 네. 이유가 뭡니까? 저의 이제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에브리띵 랠리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죠. 모든 네. 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주식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도 너무나도 좋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너무나도 좋고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연말에 쉬는 동안에 한 5% 내외의 강세를 또 보였거든요. 그리고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 8% 올랐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자산들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유동성의 힘의 근본은 AI죠.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상승이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다라는 게 그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연휴 동안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쪽 박승희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주요 AI 칩과 이 클라우드 관련된 계약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쏟아졌는데 엔비디아와 오픈 AI 최대 1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인텔 그리고 코어웨이브와 엔비디아 50억 달러, 63억 달러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5조, 10조, 그러니까 다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몇 천억 달러 단위가 몇 천억 수준이 아니라 이제 조 단위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픈 AI가 또 AMD까지 건드려줬죠. 단연간 이 AI 칩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약 10% 지분 옵션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한 250불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10% 지분을 받으려면 AMD 주가가 600불이 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젠슨 왕이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상당히 클레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란 부분도 있지만 서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제가 저렇게 많이 했나? 난 더 많이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오픈 AI가 오라클과도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메타도 코어웨이브랑 140억 달러의 컴퓨팅 용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상당히 이제 추론 능력을 확산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과 메타, 그리고 메타와 구글, 네비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소프트뱅크, 테슬라와 삼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I 투자가 그 동안에 뭐랄까 이제 고점 논란이 사실은 올 초반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100불이 깨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AI 투자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 정도의 그 컴퓨팅 파워 가지고 그러니까 낮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챗 GPT와 비슷한 수준의 알고리즘을 구현해 낼 수 있다면 그러면 또 투자가 좀 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만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더 많은 또 그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은 용량의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나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형 GPU를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확산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좀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려운 이유는? 너무나 지금 약간 버블을 계속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버블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AGI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죠. 네. 그러니까 특이점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두려움보다는
약간 기대감 아닌가요? 광기죠, 광기. 네, 아, 광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연준에서는 코멘트를 하기를 이번 AI 버블은 그래도 괜찮은 버블이다 뭐 이런 식의 또 표현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장표 한 2장 이렇게 AI 칩과 클라우드 관련 계약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거 다 읽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런데 요 내용들은 결론은 결국에는 지금 이만큼 AI에는 지금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랠리는 타당하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의 흐름을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운동 네. 야구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죠. 아시겠지만 네. 야구에도 분위기를 잘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분위기 한번 탔을 때 몰아쳐서 안타를 치고 점수를 이번에 내줘야 다음번에 뭐 이렇게 역전할 그렇죠. 수 있고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려고 했는데 못 내면 이게 이제 흐름이 확 끊기고 이런 분위기 사실 증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기의 분위기고 광기의 분위기지만 아직도 버블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과거에 이제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때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이 많이 찍히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상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흐름을 타고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연휴 전후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에요. 이 네. 두 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기업도 굉장히 좋죠.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엔비디아가 계속 좋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세 개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 업체들에도 수요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칩을 계속 생산하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로 계속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제 중소형 그 소부장주들은 조금 이제 잘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많이 못 돌아서는 기업들도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아직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AI를 이제 버블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직 담지 못해서 버블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또 억측이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I 종목들이 이제 그 주도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장세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금이나 뭐 안전자산 올라가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뭐 달러가 올라간다든지. 사실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네. 정상적인 수순이고 그렇게 된다면 금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수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세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전반적인 세계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커진 상황이고요. 전쟁도 여기저기서 일어났었고 물론 그렇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까지 건드리려고 약간씩 이제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코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 달러의 패권을 조금씩 흔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안전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측은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결론은 근본이다. 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에서도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수년간 금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의 위안화를 좀 위상을 올릴 수 있으려면
또 금을 가지고 흔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을 사모으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떤 점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가장 핫한 지금 섹터긴 한데 원래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저 기억나요. 2014년에 네. 지점장님이 네. 커피 한 잔 그렇습니다. 그걸 네, 다른 분한테 주셨는데 그게 지금 가치가 준 게 아니라 사 먹었죠. 네, 커피를 사드셨대요. 네, 네. 그때 2014년 한 말 정도였는데 네. 그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1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이 그때 얘기는 제가 왜 갔었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둘만 아는 그런 얘기니까. 아 저번에 방송에서 출연하셨을 했는데 때. 방송에서. 네. 시청을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 모든 걸 다 보이기는 힘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서 1비트코인 바꿔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죠. 예, 주변 같이 간 사람들 사주고. 참 한심한 얘기네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예, 그때 비트코인이 30만 원. 1비트코인에 30만 원이었고 지금 뭐 1억 1억이 넘었죠. 7천 네.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예, 아쉽죠. 제가 이따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 계속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나온 지도 한 10년이 넘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컸던 이유는 스테이블하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제 가격의 변동을 먹으려고 사실은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하죠. 예,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했고, 그리고 뭐 운때만 잘 맞으면 한번 잠깐 투자해놨는데 뭐 한 달 지났는데 10배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 투자를 했었던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와 이제 페그돼서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굳이 투자할 이유를 많이 못 찾았던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해서였고요. 이것을 이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자를 한 6% 주기도 하고, 어떤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플랫폼별로 뭐 10%를 주는 데도 있고요. 스테이킹이 그 코인을 이렇게 쌓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킹을 해놓는다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금처럼 네. 파킹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 이 코인이 나왔던 게 암호화폐로 나왔던 거였고,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중앙은행의 달러화를 조절하는 이것에 반발을 해서 사실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달러랑 이것을 연동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의도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거 탈중앙화거든요. 말 그대로. 중앙화 되게 싫어가지고 나왔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걸 패깅을 시킨다? 이걸 왜 도대체?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탈중앙화로 해서 거래를 많이 이제 그 디지털로 하려고 만들었지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가장 이제 디지털 쪽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래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채굴을 해서 이거를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인 이제 트랜잭션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가 금을 보유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조금 다르죠. 이더리움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상황이고,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레이어 1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 2가 많이 나왔죠.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USDC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제
그 업체들도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으로도 만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드는 그 코인들이 지금 한 60% 정도가 돼요. 대부분의 이제 나오고 있는 코인들의 상당수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을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대신에 비트코인을 또 놓고 갈 수는 없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워낙에 크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투자 은행에서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여전히 이제 좋은 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좀 많이 돌아왔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상황에서 필요한 건 AI 투자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거래를 뭘로 할 것이냐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붙으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론을 지금 이제 말씀하기 전에 이제 빌드업을 지금 쭉 하셨는데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끌어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뭐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을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 외에 그러면은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 중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마음 그러면은- 캐치를 잘하시네요. 그럼요. 제가 그 장표를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장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마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이제 얼른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얘기를 할 건데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AI와 이제 왜 연동이 돼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AI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I와 스테이블 코인 지금 짜고 있는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유저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예산을 짜고 계획을 이제 규칙을 마련을 해 놓으면 그러고 나면 AI가 이제 어떤 마켓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최적의 이 유저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자기가 내고를 하고 결제를 하고 그것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 GPT가 이제 곧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호텔 예약까지 AI 그 GPT 안에서 다 할 수가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슈퍼 앱이라고 하죠. 앱 하나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앱을 내놓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앱을 다른 앱으로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뭐 내가 원하는 가격대, 아니 원하는 뭐 재질, 색상 이런 거를 정해 줄 테니까 네가 그 안에서 좋은 거를 좀 찾아줘라고 하면 이제 편하게 찾아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나 네이버 뭐 쇼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들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나 해서 한참 찾아야 네.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채팅해서 딱딱 원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 소비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뭐 쌀이나 뭐 철 같은 것을 뭐 대량으로 살 건데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또 내가 모르는 시장이 또 있는 것 같아. 쟤네들끼리 거래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찾아서 나도 거기에 좀 끼워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최적의 가격에 최적의 시기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고 자동으로 결제를 시켜주는 거죠. 훨씬 스마트하게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뭐 피지사나 뭐 카드사나 중간에 낄 필요도 없고. 없죠. 다이렉트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GPT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약간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딥니까? 네이버죠. 이제 나오네요. 이제 네이버군요. 이제 나옵니다. 네. 사실 오늘도 네이버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르고 뭐 삼성전자도 다 오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 여기 있는 게 지금 원통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사실 제가 이제 카카오 대 네이버 뭐 이렇게 해서 네.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카카오의 새로운 서비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좀 잘 안 됐어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원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복한다는 얘기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는 방법도 공유가 되더라고요. 어. 네, 설정에 들어가서 뭐 없애는 방법이 있다. 저도 좀 해주세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아 네. 뭐 그러면 좀 개발하신 분이 좀 아, 싫어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아, 뭐 네. 나름 보기도 좋았습니다. 네. 네. 잘 쓰고 있는데 네. 잘 쓰고 있는데 좀 아쉽다. 네, 네. 네, 좀 과한 측면도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네이버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인데 하이퍼 클로버 X 혹시 써보셨나요? 그럴 리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지지난주에 빈센님도 안 써보셨다고. 아, 네, 저라도 한번 좀 써봐. 주변에 제가 물어봤는데 써본 사람이 없어요. 하이퍼 뭐라고요? 하이퍼 클로버 X.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번 써봤어요. 써봤어요.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좀 써봐야지 네. 시대를 좀 앞서갈 수 있는데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빵을 내가 이제 추천을 해줘 하면 이제 빵을 추천을 해주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킬을 써서 컬리를 누르고 빵 추천해줘 하면 이제 컬리에서 있는 빵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을 추천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누르고 뭐 소고기를 뭐 추천해줘 하면 이제 한우 상품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링크가 바로 돼서 들어가서 결제까지 한 번에 쭉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지금 잠깐 봤는데 보면 결국에는 그 플랫폼 강한 그 기업들 위주로 위에 상위에 랭크되면은 네. 서로 다 해먹겠네요. 이렇게 뭐 되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런 그럴 느낌이 수도 딱 있죠. 드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GPT에서는 구현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서 갈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조회할지. 다 조회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 전 세계에 있는 뭐 쇼핑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뭐 음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떨 때는 쇼피파이가 뭐 이렇게 정기 결제가 쌀 때가 있고 어떨 땐 멜론이 쌀 때가 있고 뭐 유튜브 무직이 쌀 때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가장 나한테 맞는 효과적인 저렴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이퍼클로버엑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는 아직 공격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홍보를 하지 않고 써보는 사람만 써보고 있어요. 저 같은 약간 좀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 너드 같은. 제가 너드는 아닌데. 아 너드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해 얼리 보는 걸 어답터. 좋아해서. 이렇게 네. 약간. 아니 그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저를 네. 얼리 어답터 너드 근데 약간 비슷한 저는 동의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뭐 그건 그렇고요. 약간 어감이나 느낌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얼리 어답터 헌터님. 네. 제가 봤을 땐 근데 지금 네이버 오르는 거는 요 클로버 X인가 요거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오셨을 때 합병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어때요? 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약간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측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이걸 동의를 해줄까, 합병 비율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좀 두나무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나무 주주들이 좀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어요. 구체적인 안은 한 달 내에 다시 공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리포트에서 보면은 보통 3대 1 정도로 해서 합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3, 두나무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5조 정도 네.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두나무가 15조 정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5대 1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이익 측면에서 사실 영업이익이 10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겠죠. 두나무가 10배가 많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래량도 엄청나고요. 네, 네. 가만히 앉아서 1조를 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뉴스 플로어나 내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합병을 진행을 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강하게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회사가 이제 합쳐서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너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저도요. 네. 왜, 네. 뭐 그렇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아니 사실 예전에 두나무는 뭐 나스닥 상장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었던 걸로 저는 네, 기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철회 뭐 하고 이제 그 네이버 사실 국내 증시에 오르겠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건지 또 궁금하신 게 저랑 비슷합니까? 네, 합병 왜 해요? 그렇죠. 이 질문이네요. 맞아요. 네, 합병 왜 해요? 일단은 두나무가 계속 돈을 벌고는 있지만 두나무의 주가 차트를 비상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두나무가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나무 주가가 이제 50만 원이 넘었었다가 7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사실 2021년 여기 보시면 주주의 극대화 위해서 나스닥 상장 검토를 했던 게 2021년이에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잘 나갔을 때 나스닥 내가 그런 한번 얘기를 가보겠다라는 거였고 코인베이스가 이때 상장을 했어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 400불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요 시기에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코인베이스와 두나무의 차트가 비슷한데 요 시기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거의 31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0불로 시장을 했던 게 31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상장하기에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투자를 받았던 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약간 이제 매각하고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한화 투자증권, 거기가 이제 투자했던 시기가 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물려 있다가 이제 좀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과의 이제 신뢰와 계약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상장 옵션이 있었을 수도 있죠.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엑시트를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한화투자증권 이제 6%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투자 7% 가지고 있고 카카오인베가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인베가 또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잡아버리면 카카오가 굉장히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은 있어는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율을 두나무에 훨씬 이제 좋게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나무와 네이버가 왜 얘네가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쪽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쪽 씬에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현재 거래소 순위가 4위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거래소 1위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업비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나무의 업비트가. 네, 그렇습니다. 네. 한창 김프 많이 했죠. 네. 김치 프리미엄이 네. 상당히 붙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바이낸스를 제치고 잠깐 1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쪽 씬에서는 이 업비트에 대한 그 네임밸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어디랑 맺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맺을 데가 없어요. 이거를 뭔가를 확산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런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1,700만 명의 유저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하면 한꺼번에 이제 확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지금 독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에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조 정도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병해서 상장하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 힘을 같이 이제 해서 이제 50조 정도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을 상장을 시켰죠. 네이버 웹툰을 상장을 시키면서 경험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승인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규제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업비트가 그 KYC 규제를 조금 어겨서 이제
지난번에 뭐 좀 제재를 좀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나무 측에서는 불복을 해서 억울하다 해서 다시 항소를 하고 지금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 굉장히 이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불편해요. 왜 정부는 왜 그런 거에 맨날 불편해하는 건가요? 불편하고 네.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모 회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도 물론 하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진짜 제도권의 이제 느낌으로서의 이제 규제 당국의 시선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내부적인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바라보는 시선과 내부 정책에서 이제 그 정책을 만들 때 기업들이 발언하는 그 발언 그 강도와 이 신뢰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이번 달 내에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아니면 12월 연내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안을 제정을 하고 뭔가를 이제 할 때 발언권이 훨씬 더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결국 두나무는 좀 우산이 필요한 거네요. 큰 우산이. 그렇습니다. 네. 큰 우산도 필요하고 네.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AI를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가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네이버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만들고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 코인 자체를 좀 만들고 이제 시도들 많이 해봤지만 사실 그 이쪽 씬에서는 네임 밸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해시드랑 뭐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두나무와 직접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얘네들도 이제 슈퍼 앱, 금융 슈퍼 앱을 만들겠다. 라는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진 의장이 이제 차기 리더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송치영 의장,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을 차기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은 과죠. 예, 같은 학교 같은 과입니다. 선후배, 8년 선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 송치영 회장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계속적인 이제 약간 멘토 역할을 조금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치영 의장을 차기 리더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이미 좀 알고 계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알려진 내용인가요? 어떤가요? 뭐 약간은 알려진 내용인데 뭐 뇌피셜인지 아닌지 뭐 여쭤보는 겁니다. 완전 뇌피셜은 아니고요. 아, 네. 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중인 건가요, 지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제는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네이버가 될 것이냐, 카카오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두나무와 합병이 정말로 되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막을 자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은행권이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 스코어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압도적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압도적 사업자 이제 과점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고 잘 이제 대처를 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이 두 거물이 합쳐진다는 거는 거의 뭐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합병을 한다.
좀 너무 과한 요 거 아닙니까? 정도 수준까지 산업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렇죠. 네. 네, 뭐 구글과 코인베이스가 합병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국내산으로. 그렇죠. 네. 국내산이죠. 약간 태무 국내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고요? 태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네. 좀, 아. 예. 그러면은 네, 네. 결국에는 저기 이 그 둘이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 사요 말아요가 제일 그러니까요. 오늘도 궁금한 것 6% 올랐고 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발표하고 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합병의 주주들이 뭐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레벨이 아닐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합병 법인에 대해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금 1,000억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6천억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두나무가 1조 7천억의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1조 1,086억입니다. 예, 1조 1,860억이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고요. 이걸 합병 효과를 네이버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네이버가 2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1조 2천억이 추가가 돼서 3분의 1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3분의 1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시총이 한 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면 이제 60조. 그럼 60조 정도로 더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뭐 달리는 거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거는 확실해 보이고 네. 저희 같은 이제 PB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네. 손님 계좌에 이거를 실어 드릴 수 있냐 없냐 이 용단을 또 내려야 되는데 네. 이 타이밍이 저는 눌리면 사면 좋겠는데 이게 네.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네. 매수 버튼을 누르려다가 네.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서 사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와중에 5% 6%가 올라가고 있어서 정말 좀, 선관주의, 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네요. 우리 이종원 지점장님 손가락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네. 손가락이 너무 근질근질했는데 매수를 못 해드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긴 얼른 가서 지금 또 하셔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이미 그래서 좀 올라서 시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이나 많이 읽어드릴 걸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합병 이후 만약 합병이 된다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도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이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점에 대해서 과정이요. 정부에서 과점에 제재를 대해서, 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이제 화폐 제도를 이제 좀 반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CBDC를 갈 것이냐,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또 CBDC를 원하고 통제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중앙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탈중앙화의 또 의도에 반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중앙에 또 매여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로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가 함께하게 된다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이제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네, 오늘 이종원 지점장님과 함께 이 AI 칩과 관련된 계약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시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마지막-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빅센트가. 제가 뭐 네, 그래서 백센트님이 질문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No other choice. no other choice. 그게 그 어쩔 수가 없다 그건가요?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렇죠. 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이버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서 빨리 매수하시라고. 네, 오늘 이종원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센트 오늘 어땠나요? 저요? 아직 안 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도 중간 중간 마무리. 역시 또 이제 제가 막 질문하고 막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빈센트 마음이 알겠는데요. 너무 아주 쉽게 하고 있었어. 네, 그 마지막 한마디 질문만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해버려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정혜민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제가 그 유일하게 이제 PB들 나오는 거 제일 애청하고 있는 제가 팬입니다. 본의 아니라고 막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던데 네. 본의 아니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정혜민 PB의 1호 팬이시라고. 네. 어차피 오늘 하루만 해야 돼가지고 막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정혜민 PB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연휴 끝나고 저희 오랜만에 장이 열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47%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보면은 사실상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장이기는 한데요.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반도체 지수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주가 잘 가고 있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 지금 5%, 지금 제 화면에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5%, 7% 상승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에 장비 공급하는 한미반도체가 14%, 그리고 원익 IPS, 원익 로보티즈, 원익 QNC 지주사로 지금 있는 원익 홀딩스가 상한가 30% 거의 돌파하기 직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네. 유리기판 종목으로 활동하고 기업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장중 7%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방원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에 띄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부각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계약 가시성이 조금 불거지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장 오랜만에 열리면서 좀 분출하는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센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 질문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시황인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르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지만 시장은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은 즉슨 많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지금은 시장이 몰리는 종목이 좀 뚜렷하잖아요. 네. 반도체 랠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 반도체 랠리를 보면은 처음에 랠리가 이어질 때는 소부장에서 시작이 됐다가 점점 대형주로 이동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지금이 딱 대형주로 몰리고 있는 랠리가 이어지는 그 딱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딱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장도 그렇고 연휴 내내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은 반도체 AI 테크를 봐야 된다라는 회사 리포트라든지 좀
그냥 뭐 정리하시는 분들 글을 봤을 때는 다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기 좋은 거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바이오주들이 보통 상승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 보면 바이오주들 좀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시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에 좀 수급이 밀도 있게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장을 보면은 오늘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게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거에 좀 종합적인 걸 보면은 결국에는 AI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건 AI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물론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를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나 좀 전력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랜만에 장이 열렸는데 오전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이슈들 있었나요? 네, 이슈라고 하면 오늘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제가 네. 그 연휴 동안에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은 뭐 AMD가 오픈 AI랑 협력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HBM을 탑재하는 게 확정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미국 AI 업체들이 순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버블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닷컴 버블로 우리가 한번 좀 쓴맛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이제는 AI 업체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를 상승할 거다. 그래서 아직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나온 기사들이 오픈 AI가 AMD랑 협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좀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를 보면은 HBM, NDVI양 HBM은 저희가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을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HBM 자체 그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이제 AMD가 오픈 AI와 협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포인트로 좀 반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로봇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로봇도 오늘 오르는 이유를 보면은 제가 4분기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나올 수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중국에서 유니트리 IPO가 10월 달부터 이제 가시화가 될 예정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테크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엄청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5개년 계획이 10월 중에 나올 예정이 있고 또 엔비디아 GTC가 열리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로봇 관련해 가지고 나올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좀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400원 돌파했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엔화가 약세가 좀 심화가 됐잖아요. 엔화가 약세된 거를 보면은 그 저희 쉬는 시기 사이에 일본 자민당 그 총재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게 선발이 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그 아베노믹스랑 비슷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돈 풀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엔화가 가치가 하락이 될 거다 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전체적으로 좀 가치가 하락된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좀 한국 대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외적인 구조적인 변동이 있어가지고 환율 변동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항상 살펴보는 거죠. 공포탐욕 지수. 오늘은 어떤지 궁금해요. 코스피, 코스닥 공포탐욕 지수는 어떤가요? 제가 MTS에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고를 해야 될 게 이게 전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공포 탐욕 지수가 갱신이 돼요. 그래서 전일자 전 영업일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매우 탐욕 그리고 코스닥은 탐욕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이거를 차트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계속 점수 형식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탐욕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 차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뭐 매우 탐욕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탐욕 지수 내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장에 빗대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시장이 반도체 업황 안에서는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거를 노려봐도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우 탐욕이지만 한 번쯤은 좀 더 상승을 노려볼 법한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종목을 이거는 가져오질 않았는데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저희가 보통은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포 탐욕 시그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차트를 봤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거의 정해져 있고 하단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어 봤을 때 이 정도면 하단인데? 라고 좀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매수를 좀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이 공포 탐욕 이 시그널 요거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증권에만 있는 그런 어떤...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AI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증권에서만 다루고 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입니다. 하나증권을 이용하시면은 이런 공포 탐욕 지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 하나증권. 네, 이거 알려야 되는 좋은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알려드려야죠.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직원으로서 좀 뿌듯한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 지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전장 주요 이슈들과 지수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오후에는 제가 저희 전에도 추석 이후에 반등을 이어갈 섹터를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섹터들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마 아니고 고데기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네. 계속 네, 고데기입니다. 에어랩인지. 네. 제 머리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궁금해하셔가지고. 백센트 머리는 파마일까요? 에어랩일까요? 고데기일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맞춰주신 분에게는 제가 치킨 세트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반도체, 방산, 소프트웨어, 지주, 금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저번 주 기준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살짝의 변동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반도체랑 방산 소프트웨어는 그대로지만 지주 금융사를 담는 비중은 조금 적어지고 조선하고 원전을 담는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반도체랑 뭐 어느 정도 방산이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경향이 짙고 이제 매수세가 짙어지는 원전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이건 제가 또 해야 됩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어렵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 부장님께서 오셔서 했던 말씀 그대로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지금은 없다. 봐야 할 종목을 그대로 끌고 보는 게 맞다.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또 반도체 봐야 된다. 그죠. 지금 아까는 네이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네이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 계속 같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혜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센트 또 와주실 거죠? 저는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빈센트가 와가지고 좀 꿰쳐주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까 지금 빈센트 왜 안 하는지 얘기했나요? 아까 가정사라고 가정사로까지만 얘기했군요. 사실 그 아이 그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저보러 해달라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또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청취자들,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는 백센트가 아닌 백인재 부센터장님으로 네. 네,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